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서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32화 놀이를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놀이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놀이에 대한 어떤 습성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놀이 문화 그리고 관련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 문화에는 어떤 게 있나를 이야기해보면 사실 즐겁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놀이고 놀이 문화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축제나 피크닉, 뭐 스포츠, 여행, 뭔가를 또 수집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캠핑을 간다거나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여가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가를 넘어서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놀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놀이를 하라고 모아놓은 장소들이 있죠. 또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놀이공원, 동물원, 요새는 테마파크라고 하죠.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고 뿐만 아니라 뭔가 만화 카페라든지 뭐 VR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장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이랑 활동을 합쳐놓은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뭐 집에서 노는 어떤 홈파티나 뭐 홈의 어떤 형식들도 많고 뭔가 취미나 취향에 따라서 크고 작게 모이는 어떤 많은 모임들도 또 하나의 놀이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봄봄님은 어떤 놀이 문화를 경험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는 모두 다 공감하듯이 놀이터에서도 놀고, 놀이공원도 가보고, 그런 것들을 다들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놀이문화라고 이름으로 했을 때 했던 활동은 아마 페스티벌을 가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거?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그리고 놀이공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네. 저는 무서운 걸 못 타서. 저도요. 저 놀이기구 못 타요. 아니 그래서 어릴 때는 그 학교에서 가면 짝을 지어서 그걸 맞아요. 타야 되는데 타야 내가 못 타면 친구들이 홀수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런데도 저는 못 하겠어가지고 막 뒤에 빠져있고 막 그랬거든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빠져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물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그거? 후룸라이드? 네. 다른 놀이기구 무서워서 못 타는데 물 맞는 놀이기구는 탈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너무 즐거워요. 근데 후룸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롤러코스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약한 정도라서 저도 그 정도까지는 탔던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는 안 타봤는데. 아니 그래서 놀이공원 가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 즐기는 친구들이 전 되게 신기하거든요. 사실 요즘에도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가자고 할 때 저는 나는 괜찮아. 넣어도. 아 지금도 다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때 되면 가려고 하고 아니면 또 이제 뭐 아이가 있는 친구들은 아이 때문에 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저는 그건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페스티벌 같은 경우들은 가면은 사실 그냥 각자 방식대로 앉아서 즐기잖아요. 가는 대로 온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거기서 이제 뭐 술을 뭐 한 잔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즐기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들이 저는 좀 더 저한테는 맞는 놀이인 것 같아요. 저희 왜 그래서 같이 가본 적도 있잖아요. 작년이었죠? 네. 올해였나요? 작년이에요. 작년인가요? 아 올해인가요? 올해 같아요. 아 나 갑자기 되게 혼동스럽다. 지금, 시간 개념. 그때 우리 이거 안 할 때예요. 그러면 작년이잖아. 올해지 올해요. 올해 우리가 이거 한 지가 5월인가 6월에 했잖아요. 그 페스티벌이 봄이었고. 아 그랬나요? 아닌가? 우리 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같이 갔던 거 언젠가요? 우리 이렇게 시간 올해 같아요. 올해요. 제가 착각했네. 올해 같아요. 네, 올해 하루 종일 거기 붙어서 막 술도 안 취하고 막 엄청 많이 마시고 마지막에 또 막 10cm 보고 열광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10cm 노래를 다 외우고 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우르르 뛰어나가가지고 네. 그랬네요. 맞아요. 어깨춤을 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실 이런 페스티벌 자체가 워낙 활성화되니까 진짜 다양한 업체에서 그 뭐라 그러지 협찬하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다녔던 때보다도 더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찬하는데 요즘엔 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협찬법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왜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은 그 편하게 앉는 등받이 있는 의자 주고 그 네. 등받이 의자를 누가 개발해서 가지고 그거 상품을 되게 본범님께서 막 잘 마케팅적으로 잘 했다. 왜냐면은 그걸 제공하고 그 뒤에 이제 거기에 광고가 붙게끔 네.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셨던 게 또 기억나네요. 그래서 요즘엔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 가거나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소품도 예쁜 거 엄청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진짜 비싸고 예쁜 거 많아요. 피크닉 매트는 특히 필수고. 아니 피크닉 매트가 제가 방수인데 린넨 느낌 나는 네. 그런 거 하나 샀잖아요. 그 피크닉 매트 이런 거 사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진짜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싸면 또 안 성에 예뻐요? 안 차. 근데 피님 거 매트 되게 예뻤어요. 그날 가지고 오셨을 때 봤는데 예쁘고 크고 되게 실용적인 그런 거였고 저는 피크닉 매트가 따로 없어서 항상 담요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케아 담요를. 네. 근데 이제 이게 방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담요 같은 거는.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데 아쉬워요. 피님 거 예뻤던 것 같고. 제가 계속 갖고 다닐게요. 그거 말고도 다들 요즘에 도시락 같은 거 통도 되게 예쁜 거에다 담아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인증샷 진짜 많은 것 같고 뭐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경험해 보고 여행 가서 하는 경험들이 주로 많겠죠? 영화 관람하는 거, 미술관 가는 거, 박물관 가는 거, 여행 타 그런 어떤 형태의 놀이 문화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하는 놀이는 어떤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점이 있어서 그걸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시간을 보내는 게 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처럼 아무 뭐 없이도 그냥 노는 이게 아니라 딱 어떤 걸 소비하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도 좀 보면서 돈도 쓰면서 네. 경험도 되면서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적인 거에 어떤 맞아요. 약간 이렇게 생산적인 약간 그런 걸 원하게 되는 게 좀 있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훨씬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가끔은 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네.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냥 의미 없는 시간 보내기 또 싫고 막 이런 복잡한 노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한동안 사실 보드게임도 되게 유행해서 많이 다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보다는 한참 몇 년 더 이상 어렸을 때였던 것 같고 근데 요즘 보면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은 그런 보드게임 즐기러 많이 가더라고요. 또 오히려. 그런데 많이 가고 그거 되게 많이 가잖아요. 방탈출 요즘도 좀 많이 하죠 아직은. 몰라요. 안 가봐서. 저도 거긴 안 가봤는데 방탈출 게임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볼링 같은 거나 스케이트 타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더 성인들이 그런 데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놀러 많이 가더라고요. 그 롤러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레트로한 맞아요. 롤러장. 그게 우리 세대 말고 우리 전 세대가 했던 건데 그걸 우리보다 약간 어린 세대가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쵸, 느낌? 그쵸. 그리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거 요즘에 그 스포츠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양궁 게임하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뭐 이런 거 스크린에서 같이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스포츠 게임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놀이 공간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체력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놀이 카페는 진짜 많아진 것 같고 그거를 더 활성화시킨 게 저는 VR인 것 같아요. VR 체험이 같이 붙으니까 더 풍성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전시 봤던 거에 그 은하철도 999 전시 했던 거 있었는데 거기도 그 VR 게임기를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은하철도 999를 VR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이가 나와서 위험에 막 엎드려 막 이런 거 시키고 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이 한 번 빠지면 이거 헤어나오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VR 관련 카페나 체험장이 생겼을 때는 이게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는 느낌인데 실제로 대중들이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약간 스마트워치처럼.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전시나 이런 다양한 오히려 컨텐츠에 활용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어린 세대들은 그거를 더 그냥 익숙하게 사용을 해버리는 느낌? 우리한테는 약간 좀 아직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상에서 정말 무슨 왜 스마트워치가 처음에 되게 그랬던 게 광고 자체가 이게 필수품이어야 될 것처럼 광고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다들 보면은 일상에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막 손을 안 대도 뭐 어떻게 얘가 뭐 말을 들어주고 막 이런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 정도까지의 편의는 아직 바라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굳이 내가 손목에 하나 더 무겁게 차서 걔를 만지면서까지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고 스마트워치를 봐야 할 정도의 효율은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시계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영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시계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어떤 액세서리로서나 아니면 되게 매니아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맞아요. 약간 스마트워치 관련된 조사를 예, 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약간 스마트워치 얘기가 네. 술술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는 잘 안 됐지만 이어팟은 잘 되는 이유는 편의의 어떤 포인트에 그게 다른데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도 만약에 놀이로 접근했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근데 이 VR은 놀이로 요즘엔 더 많이 침투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구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서 그런 게임방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막 경험치 얘기를 하던 거예요. 지금 되게 확장된 얘기로 넘어왔는데, 네. 피님은 경험해본 놀이문화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냥 아주 막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냥 남들 다 하는 정도의 놀이는 다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 캠핑인데 사실은 어디 멀리 떠나는 캠핑 말고 그냥 한강에서 그 그늘막 치고 돗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그냥 라면 먹고 치킨 먹고 하는 어떤 피크닉과 캠핑의 중간 형태? 그런 거를 제일 횟수적으로는 많이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무슨 여의도 도깨비 시장 이런 거 할 때도 가고 여름에 막 밤에 더울 때도 가고 좀 한강을 좀 전 자주 가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공연을 본다든지 뭐 봄봄님하고 갔던 페스티벌도 기억이 나고 놀이공원은 저도 정말 싫어하는데 동물원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원 가면은 동물을 다 봐요, 다. 동물을 진짜 좋아하신 것 같아요. 빠짐없이 다 피님. 봐요. 저 포유류를 그러니까 새는 좀 무서워요. 아, 저도요. 저는 새는 너무 무서워요. 조류공포증 응. 약간 그런. 아, 우리 맨날 비둘기 지나가면 둘 다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비둘기는 상관도 안 하는데 막. 저희 완전 쫄보잖아요, 비둘기는. 근데 어쨌든 그런 포유류 있잖아. 털 달린 애들. 그런 동물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니, 근데 저는 피님이 강아지, 고양이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고양이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건 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대체로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너무? 맹수 새끼들도 되게 귀여워요. 아, 저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이 약간 무섭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강아지, 고양이도 옛날에는 잘 보지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지나니까 이제는 보고 귀여운 건 알겠는데 만지는 건 아직도 무서워요, 사실. 아, 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고기 먹으러 가면은 꼭 네. 한 켠에 토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데가 있어요. 저 토끼 진짜 무서워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맨날 주변에 풀 뜯어가지고 토끼 먹이고 막 그러거든요. 저 토끼가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또 동물 토끼는 얘기.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는 여행이겠죠. 여행 가서 하는 거라고 해도 뭐 일상적인 거죠. 뭐 전시를 본다든지 서점을 간다든지 먹고 마시고 그런 거나 레포츠라고 해야 되나? 래프팅을 한 두세 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무서운 걸 잘 못하는데 저의 수준에 너무 딱 맞는 스포츠라고 느껴져가지고 래프팅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둘 다 물은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물 무서워하는데 그래요? 근데 어떻게 래프팅을 안 무서워했을까요? 래프팅은 할만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속도 빠름, 아니, 강 따라 다르긴 하겠구나. 네, 전 좀 이렇게 완만하게 가긴 네네. 했는데 하여튼 그렇고 볼링장도 가끔 가요. 그리고 옛날 대학생 때는 친구들이랑 짜장면 먹으려고 막 당구장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당구를 치시면서 짜장면 드셨어요? 직접 당구도 쳤어요? 사고는 못 치고 포켓볼 이분은 전문 용어 우리 나오시네요. 사고라는 용어는 사고를 못 쳐도 다 알지 않나요? 네네. 하여튼 그 정도의
이렇게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즐긴 것보다는 그냥 정말 놀려고 놀았던 거를 이렇게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이제 놀이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축제,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해요. 네. 이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것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되게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스페인 하면은 토마토. 독일 하면 맥주요. 보모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하얼빈 하면은 빙등 축제가 있고, 미국의 할로윈 같은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크게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각자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태원 가면 할로윈에 요즘에 할로윈 자체가 너무 확장이 많이 돼서 그 10월이 원래는 약간 비수기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보통 봄에 많고 가을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월이 좀 쌀쌀해지니까 사실 그런 애매한데 할로윈 때문에 요즘은 특수라고 하더라고요. 할로윈 때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데 장사 너무 잘 되잖아요. 거기가 요즘에 직원들이 그 귀신 분장을 하고 사람들 따라다녀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네. 그 민속촌 알바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생각나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막 달리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대요, 할로윈 때. 그러니까 또 다른 즐기는 어떤 방식? 것 그러니까 놀이 문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할로윈이 아니라 그 분장하고 하는 그게 놀이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영화나 음악과 관련된 축제들이 사실 제일 많은 것 같고, 음악은 사실 뭐 장르별로 있잖아요. 락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뭐 EDM 페스티벌도 TV에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막 사람들이 막 광란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장르별로 되게 다양한 각종 아티스트들을 각양각색으로 모아놓은 페스티벌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술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런 비엔날레들을 저는 축제라고 인지하지는 않았는데 찾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트바젤이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비엔날레 이런 거 본범님 되게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막 이탈리아 뭐 가겠다 말겠다 막 이러셨잖아요. 19년도에는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다짐. 프랑스의 뭐 아비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연극 같은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 가장 처음 경험하게 된 거는 대학 축제가 아니었나. 아, 그러네요. 대학 축제가 있네요. 대학 축제 기억나세요? 그쵸. 왜냐면 저는 그거도 했거든요. 행사 그 뭐라 그러죠? 주점? 아니요. 그 기획하고 하는 학생회 해가지고 주점이라고 해. 학생회 해가지고 그때 막 그래서 테이 섭외하느라고 엄청 힘들고 막 갑자기 기억났어요. 이윤미 섭외하고 힘들고 막. 저는 보통 이제 공연을 하고 기본적으로 뭐 주점이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대학 때 제가 공연으로 봤던 가수는 윤도현 씨를 봤었고, 성시경 씨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제가 그때 바보같이 중국어 학원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성시경이냐 중국어냐 막 엄청 친구랑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중국어 학원을 갔는데 어머, 학업이 이겼어요? 정말 후회스러워.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성시경 씨를 봤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축제에 오는 가수들 생각해보면 저 때는 그냥 뭐 그런 발라드 가수들이나 아니면 힙합을 하는 가수들 뭐 근데 그때 인기 있었던 사람 얘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 같을 것 같은데 리쌍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리쌍 요즘도 그래도 나름 그래요? 좋지 않나요? 했는데 요즘엔 아이돌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아이유 씨 이런 분 되게 인기 많지 않나요? 아이유도 인기 많고 그리고 그 마마무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마마무는 어딜 가나 네. 영화제에서도 되게 특유의 어떤 애드립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잘 모르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나이 들어 사람일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진짜 이름을 헷갈리는 여러 여자 아이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대학 축제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대 초반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거는 계절이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계절마다 다른 축제를 즐기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면은 꽃축제 하고 여름이면은 물놀이 관련된 거 하고 그리고 가을에 단풍, 불꽃. 맞네요. 전 불꽃 축제 그렇게 큰 감흥이 있는 사람 아닌데 그 시즌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인스타에 불꽃 축제를 엄청 올리고 보러 가고 그거 미리 그 앞에서 막 무슨 대포 카메라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사진 찍으시는 아저씨들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자리 잡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비키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네. 그러고 겨울에는 송어나 빙어 축제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눈꽃 축제 뭐 이런 것도 하고.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그 사계절을 잘 즐기고 잘 축제를 하게 하려면 우리가 환경 보호를 잘해야겠구나.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급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요즘에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렇게 환경 보호를 나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좀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걸 좀 잘 즐길 수 있게 하는 축제가 좀 크게 열려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무슨 연남방학관 갔을 때 제주도에서 페트병 같은 그걸로 리사이클링해서 만든 그 액세서리 브랜드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브랜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여튼 그런 걸 조금 더 재밌게 뭐 이런 플리츠 마마 같은 가방 브랜드에서부터 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저 지금 약간 이 축제는 아닌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리사이클링 관련된 거와 연결을 생각해 보니까 놀이 중에 하나인데 그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서는 그 운하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운하를 배를 타고 즐기는데 그거와 함께 낚시를 하는데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낚시하는 거를 같이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도 하면서 낚시 놀이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많이 참여를 하나요, 사람들이? 네, 여행객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조깅하면서 쓰레기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조깅하면서 페트병 쓰레기 줍는 그런 것도 요즘에 또 운동 같은 것도 그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도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는 방법이 요즘에는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형태는 좀 확장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사실 심각한 이유도 있지만 그 심각해서 또 젊은 세대들의 관심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를 결부시킨 브랜드들을 소비하는 게 좀 더 많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같이 결합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으면 재미도 있으면서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누가 좀 해주세요.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피크닉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살롱에서 사실 도시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피크닉 문화를 잠깐 다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를 조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피크닉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한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영국의 피크닉 문화예요. 그래서 영국의 피크닉 문화가 확산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산업혁명 시대가 한창 진행되던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홍차가 노동자 계급한테까지도 널리 알려지면서 되게 대중적인 기호식품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 하면 홍차, 뭐 홍차 하면 영국 이렇게 약간 대표적인 식품이 되기도 했는데 그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하게 되면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거예요. 술로 스트레스를 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음주 문제가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뭔가 임금을 인상한다든지 복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음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게 된 거죠. 그거와 이제 맞물려서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공원이나 도서관, 뭐 운동장, 박물관 이런 사회적인 시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래 이제 영국 사람들은 정원 문화, 정원에서 차 마시고 하는 문화들이 있었고 그게 원래는 귀족들이 주로 했지만 점점점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중산층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원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공원이 생기고 하니까 피크닉을 같이 온 가족이 나가서 즐기고 그러면서 피크닉 티라는 게 또 유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바구니 안에 피크닉 티 세트를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햄퍼 이런 것들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영국은 그 피크닉 문화를 굉장히 잘 즐기고 있고 6월 달에는 한 주를 피크닉 주로 지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피크닉을 일상으로 들어와서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 노동 때문에 음주를 하다가 그게 홍차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시대의 워라벨 맞아요. 같은 맞아요. 느낌이 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그 피님한테 제일 먼저 딱 들었을 때 너무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딱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일 힘들어서 그 음주 문화랑 연결된 것 때문에 사실 되게 기사도 많이 나고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회식 문화 이런 것도 사실 막 비판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근데 또 조금 보면은 그런 문화들은 살짝 줄어들고 같이 뭔가 활동을 하는 걸로 회식을 대체한다거나 이런 걸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문화도 노동이랑 되게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언젠가 TV에서 봤는데 국밥 같은 것들이 생겨난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서는 빨리 먹을 수 있게 이제 하는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을지로나 뭐 종로나 이런 쪽에 그런 음식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 뭐 이런 걸 다룬 이야기를 봤는데 노동과 놀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반대되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삶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맞아요. 노동 강도가 심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결핍된 걸 찾으려고 다른 놀이를 하게 되고 뭐 워라벨이라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또 놀이가 생겨나고 놀이는 우리의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리서치를 하다가 찾은 적이 있어요. 시드니 페스티벌인데 호주 시드니에서는 매해 1월 달마다 전통적으로 축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시드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게 거의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19일 동안 열려요. 꽤 긴 시간 동안 열리는데 그때 음악이나 연극, 오페라, 클래식, 뭐 다양한 설치미술 같은 것들, 각종 예술 행사들이 되게 다양하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티켓을 구매해서 놀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제가 찾았던 게 So French, So Chic라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 열리는 건데 프렌치라고 해서 그게 독특해가지고 막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프렌치 팝 가든 파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음악이 있고 그리고 음식이 있고 파티가 있고 이런 형태가 종합된 건데 프랑스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뭐 와인이나 치즈나 뭐 이런 프랑스식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을 공원이나 이런 데서 즐기기도 하고 그게 저는 되게 뭔가 잘 즐기는 문화가 여기는 되게 그냥 익숙하게 스며들어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니 그 피님이 지금 시드니 페스티벌 얘기하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그 일본의 가나자와라고 하는 지역 있는데 거기서도 매년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3대 재즈 페스티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음악평론가 분이 어디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별로 지불을 하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페스티벌 하면은 저희는 하루권을 왜 이렇게 끊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보고 싶은 공연만 이렇게 딱딱 집어서 예매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여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또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다들 꼭 가보라고. 지역 자체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봄에 계속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그게 나네요. 그래서 혹시나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즌에 맞춰서 한 번씩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녀와서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작년에 가려다가 그 시즌 못 맞춰가지고 제가 못 갔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그리고 뭐 이게 비단 뭐 이제 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사실 되게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프리마켓 같은 것도 굉장히 네.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게 맞아요.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아는 분 작업실이 스튜디오가 성북동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를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성북동이 지역 자체에서 하는 축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랬었는데 거기가 자체적으로 동네 분들 간의 유대를 되게 활성화하고 동네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플리마켓이나 먹거리 시장을 테마에 맞춰서 되게 많이 열리는데 진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즐기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자꾸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만이 주는 약간 문화적 코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 간의 그 유대가 되게 활발하니까 자기들만의 그 지역 문화를 잘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그런 형태의 것들은 조금 우리가 동네에서 많이들 활성화시키고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북동이 아무래도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맞아요. 많고, 그리고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형태가 많다 보면은 좀 더 그런 게 문화적인 어떤 모임을 갖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신도시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서 새로 그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 아파트가 너무 다 많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는 분이 하는 게 건축이나 그런 책과 관련된 스튜디오를 하는데 그 성북동 주민들 모인 때 가서 연말에 송년회 할 때도 불러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와 연결시켜서 주민분들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또 주민분들이랑 뭐 추첨해갖고 선물도 서로 교환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진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친구끼리 혹은 어디 뭐 회사나 어디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행사처럼 했던 것들의 부분인데 이게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놀려면 놀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오래된 동네라는 게 그 지역 문화고 그게 또 놀거리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되게 좀 좋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독 강한 놀이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응원 문화, 아, 네네. 관람 문화 이런 게 약간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흥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왜 해외는 스포츠 관련되어서의 응원 문화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스포츠 외적인 거에서도 그런 흥을 발산하는 문화를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축구 응원하는 거는 막 유럽이나 이런 데도 되게 열정적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막 그거 있잖아요. 막 경기도 중요하지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응원 도구랑 맞아요. 응원송 막 저는 이제 그런 스포츠를 막 관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너무 신나요. 그 또 본범님이 야구 그래도 그쵸. 팬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팀 말하면 안 되죠? 아 말씀하셔도 돼요. 두산, 최강 두산 막 이러면서 네. 아니 제 친구는 야구 정말 매니아인데 그 무슨 뭐 저 잘 야구를 몰라서 원정 경기 같은 거 뭐 하면은 대구 이런 데를 그냥 갔다 와요 주말에 거기까지. 그리고 가서 무슨 그 야구 선수네 가족이 운영하는 무슨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매니아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어떤 SNS를 보면은 그 야구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고 그 안에서 막 치맥을 먹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삼겹살도 먹고 막 별거 다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그걸 경험하려고 야구장을 가는 그런 것도 봤는데 외국인들이 그거 아마 한 번 경험하면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 유명한 뮤지션이 우리나라에 오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다 우리나라의 그 떼창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언어가 다른데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다 따라 부르죠 또. 그쵸.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어떤 뮤지션의 음악을 듣는 거를 넘어서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즐거움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놀이 문화가 이제 한국만의 흥을 돋구는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돌들 보면 아이돌들도 그 가수마다 응원봉 막 그 색깔이랑 무슨 뭐 불빛 이런 거 다 따로 있고 응원법도 막 다 따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오빠들 좋아하실 때 또 하셨잖아요. 흰옷 입으셨죠? 내가 흰옷을 한 번 입었던 것 같다고.
아 근데 그때는 막 응원봉이 언제 나왔죠? 풍선 그때는 풍선 들었죠. 아 풍선이었다. 흰 풍선, 노란 풍선, 하늘색 풍선, 파란 하늘 막 난리 났어요. 풍선은 들었던 기억이 있었나? 드림 콘서트 이런 거 안 가셨어요? 드림 콘서트요? 그거는 간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부모님 가셨나 보죠? 아, 왜요? 그때는 필수적으로 가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응원봉은 빅뱅 때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 우비랑 풍선 드는 거 그거였던 빅뱅 것 그거 같아요. 왕관 노란색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빅뱅만 알아요. 워너원도 왕관 아니에요? 다 왕관 아닌가요? 저희 큰일 났네. 부정확한 아니, 정보가 다른 건 나왔는데. 잘 모르고 빅뱅은 내가 확실히 알아요. 노란색의 왕관 모양. 하여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팝이나 아이돌이 글로벌하게 사랑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유튜브에서 패러디를 한다거나 커버를 맞아요. 한다거나 그것도 그들이 약간 케이팝을 소비하고 놀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커버 댄스를 쳐서 올리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랜선 라이프 봤는데 거기서 그 고태경 씨라고 그 커버 추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태국에 랜덤 플레이 댄스를 추러 갔어요. 우리나라 케이팝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들 듣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다 따라 추는 거예요. 모든 곡을. 근데 고태경 씨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뮤직비디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4시간 안에 커버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케이팝 같은 거에 무슨 발매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그거를 보고 습득해서 커버 댄스를 쳐서 올리고 이게 그만큼 되게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그거 인기 많잖아요. 반응 동영상. 내가 좋아하는 오빠들을 해외의 팬들이나 누가 보면서 좋아하는 영상을 내가 보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는 알아요. 네. 뮤직비디오 나오면 네네. 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공연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오히려 그거를 정말 많이 본대요. 그리고 요새 그거 유행이라요. 네, 그거 뭐 이거 손댄스. 저 인싸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막 손으로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초등학생 친구들도 되게 잘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런 놀이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응원 문화나 관람 문화를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이제 엄마를 보여드리려고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 싱어롱 상영관에 가서 봤는데 사실은 그 싱어롱을 일부러 찾아서 간 게 아니라 시간대가 그때가 맞아서 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관람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영화가 시작하는 동시에 앞에 7, 8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환호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래가 나오는 타이밍마다 이제 가사가 영어 자막으로 나오고 스크린이 이제 양옆으로 돼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면서 그 여성분들이 또 환호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르고 저 사람은 직원이다. 호응을 위한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라이브 에이드 실황을 재현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돼서 그 앞에 계시던 분들이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손짓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관객들 중에서 한 5-6명 정도가 또 나가서 한 15명? 그 정도의 인원이 앞에서 응원을 하면서 그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유도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의 관객들은 박수를 치거나 자리에 앉아서 그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막 또 앵콜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콘서트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진짜 실제 라이브 에이드를 보고 있는 그 관객이 된 것처럼 막 앵콜을 외치는 게 되게 저는 약간 낯설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서 집에 와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복불복이라서 그래요. 분위기가 진짜 복불복이어가지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노래나 이런 거를 즐기기 위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상영관이었던 거예요. 네, 싱얼롱관.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모르고 가신 거였구나 그러면.
아까 대충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느낀 거는 거기 앞에 분들이 직원이었는지 아직도 약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한 지 27주기였던 11월 24일에는 메가박스에서는 그 메가박스 8관에 프로 떼창러를 미리 모집해서 8명씩 관에다가 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원은 아니지만 뭔가 이 싱어롱을 더 잘 즐기게 하기 위해서 섭외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제가 봤던 데는 CGV였는데 CGV에서도 약간 좀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노래를 부르고 즐기면서 응원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너무 그렇게 하면 약간 영화에 좀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몇 번씩 보고 나서 즐기러 간 사람한테는 또 같이 안 즐기는 사람이 있으면 또 좀 흥이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이건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만 가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약간 N차 관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로 보통 가는 정도? 이게 싱얼롱관이 인기 진짜 많았던 게 그거 영화였는데 레리꼬 나오는 거 뭐죠? 겨울왕국? 네, 그거 애들이 이거 싱얼롱관이 많았었거든요. 애기들이 정말로 떼창으로 따라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이거 마지막 관람 한 번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걸로 보려고. 싱어롱 가보셨어요? 아, 이걸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번밖에 못 봐가지고 그래서 소리가 좋은 것까지는 상영관을 찾아서 봤는데 요거는 그래서 지금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묶어서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저는 약간 저의 성향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막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저의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이것도 약간 좀 취향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즐겁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 아저씨는. 그분은 모르고 왔는데 영화 보고 있는데 집중을 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응원을 하니까 되게 당황하셨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외국에도 있나요?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잘 즐기나요, 우리도? 네네네. 이게 네. 공연장도 이런 형태로 싱얼롱으로 하는 공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게들 많이. 네. 기사 보니까 막 그 프레드 머큐리를 패러디 해가지고 복장을 따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빠랑 아이랑 막 같이 입고 온 경우도 있고 하던데 이거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보헤미안 랩소디 자체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맞아요. 흥해가지고 되게 해외에서도 인상적으로 봤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만 또 특별히 특화된 어떤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굳이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SNS나 뭐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놀이 문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저도 뭐 요 근래 리서치하다 봤는데 그 인싸춤 따라하는 영상 이런 거 엄청 많이 공유하더라고요. 한 15초 되는 그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찍어가지고 하는데 막 BTS나 뭐 이런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따라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따라해가지고 그런 거 공유하는 거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뭐 인싸템 같은 것들 즐기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즐기고 노는 그 행위 자체를 다시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댓글로 막 피드백 받고 또 공유하고 막 이런 행위들을 계속 놀이로 연결시켜서 하는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사연을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부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한국 특유의 인터넷 놀이 문화라고 하면 댓글 놀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오유라는 사이트에서 시작했다는 아바타 게임도 그렇고 온갖 재미있는 짤들이나 요즘 유행하는 제목학원 시리즈도 그렇고요. 흔히 잉여력을 뽐낸다고 하는데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분야에서 유머를 가미해서 재미있는 창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놀이가 저에겐 참 흥미로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터넷이라는 말도 이렇게 올드하게 느껴지는데 SNS에서 그냥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이 더 오프라인이나 이런 거에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친구를 많이 만들지 않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
사실은 현실에 있는 친구들이랑 취향이나 이런 모든 게 맞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나 대화가 만약에 한정되게 되면 그냥 내가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그냥 그런 친구를 맺는? 그래서 뭐 인친, 트친, 패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 유명한 유튜버들의 어떤 실시간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댓글을 달고 이런 것도 또 댓글 놀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저희가 이제 즐길 놀이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 이외에도 요즘에 되게 많이 보여지는 콘텐츠가 취미박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서브스크립션으로 배달받는 거. 그러니까 취미를 되게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게 하는 형태의 그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뭐 소품 만들기, 인형 만들기, 뭐 캔들 만들기 이런 거를 그냥 내가 돈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택하면 저한테 집으로 배달이 오고 그럼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이 취미가 나한테 맞네? 그러면은 또 계속 한 번 더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런 형태의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사실 그런 액티비티 플랫폼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립 같은 서비스들 그래서 막 서핑하고 클라이밍하고 요가하고 베이킹하는 이런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근거리 여행까지도 체험해볼 수 있는 플랫폼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놀이활동 자체가 새로운 어떤 생산 그리고 창의력을 발산하는 그래서 그것들로 인사이트를 얻고 나한테 영감이 되는 활동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확장되고 있고 점차 더 세분화되고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놀이가 되게 문화이기도 하지만 약간 산업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국내에서 했던 건 아닌데 그 CES 전자박람회 CES나 아니면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같은 데에서 구글이 했던 건데 걔네는 자기네 제품 어시스턴트하고 구글 홈 홍보를 하는데 팝업 스토어로 그냥 골프 게임을 거기다 갖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골프 게임에서 이기면 구글 홈 주거나 아니면 구글 양말 뭐 이런 거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 조금 재밌었던 거는 그 스포티파이에서 했던 거였는데 걔네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업체잖아요. 서비스를 직접 홍보하는 게 아니라 유명 가수의 앨범을 홍보하는 전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9월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신규 앨범이 나왔는데 그거 팝업 매장을 어떻게 했냐면 그 그네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그네 타고 놀면서 인증샷 찍고 하는 그런 비주얼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놀게 하는 그런 공간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요새 브랜드들이 마케팅으로 그런 걸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좀 더 그 자연스럽게 상품을 소비하면서 뭔가 그 인증샷도 찍을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 제가 그리고 근래 읽은 책 중에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사실 그 버닝맨이라고 버닝맨 혁신을 실험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요걸 되게 가볍게 잘 읽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버닝맨 이 축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그 소개를 하는 걸로는 이제 구글의 이제 창업주들 이런 사람들부터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나 아니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그 후기들을 막 얘기하는 것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된 축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매년 8월에 열리거든요.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되는 인파가 막 사막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되게 독특한 게 그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외부에서 다 갖고 온 걸로 도시를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테마를 잡아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놀고 뭐 그 안에서 그냥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나서는 축제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되돌려놔요. 거기 있던 모든 쓰레기 한 톨도 없이 되돌려놓고 돌아오고 막 이런 건데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은 되게 창의 실험을 하는 거니까 생존을 통해서 창의력을 실험하는 그런 형태의 축제를 하는 건데 요게 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책을 봤었던 거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한번 가서 놀아보고 싶어서 봤던 거였는데 이 책도 사실 놀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가볍게 파악하기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아트 프로젝트스러운 어떤 성격을 지녔네요. 맞아요. 놀이라고 하지만. 네네. 이 안에서 그 창조하는 형태의 부스나 이런 것들, 그 오브제 같은 것들, 아트피스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되게 영감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놀이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되게 한 시간이 모자랐죠? 그쵸. 그러네요. 오늘 숨가쁘게. 네, 본부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다 말하진 못했지만 놀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창조성, 즐거움, 그런 어떤 행동들에 대한 거 이런 걸 조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다시금 한 번씩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요거를 잘 엮어서 못다한 얘기들까지 다 해서 우리가 언젠가 살롱을 또 한번 살롱 한 해보면 5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네요. 네, 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뭔가 모든 문화를 놀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된 어떤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놀이라는 게 딱 분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 다양한 분야를 보게 되다 보니까 문화도 예술도 어떤 면에서는 일의 어떤 측면도 놀이로 해석될 수 있구나.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럼 저 이렇게 해서 32화 놀이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33화 예고 드려야죠. 33화는 저희가 2019년 1월 1일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맞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 뭐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행동이 바로 계획입니다. 이렇게 찰떡 같을 수가. 민망한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 새로운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이 가끔은 또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하고 또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고 또 성취하고 이런 게 삶의 과정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들을 실행했는지 계획의 의미와 속성, 다양한 관련된 콘텐츠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32화 놀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